예, 청해 피싱 TV님 이직들이 부럽다. 저것들은 선거에 졌어도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에 살 수 있다는 게 그니까요. 내가 안 찍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인 것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시간 짧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민영배만 같아라 49번째 방송입니다. 자, 민영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대선 때. 아이고. 예, 이번엔 고생 좀 했죠. 다행히 광주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지역입니다. 광산구는 어땠어요? 광산구는 광주에서 중간쯤 했는데 뭐 거의 1%포인트밖에 차이가 없는. 근데 광산구는 광주에서 최고 득표율을 했죠. 민영배가 있어서. 뭐 그랬다고들 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증명할 방법은 어차피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쓰면 됩니다. 자꾸 그러라 그러시던데 내가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돼요. 아 근데 저 라인업 중에 광산구가 박균택 의원하고 민영배 의원이잖아요. 네. 라인업이 좋아요. 제일 화려하죠. 광주에서는 동구, 서구. 에이, 그럼 서구, 다른 광산구 이렇게 분들이 있는데.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라인업이 화려한 곳이죠. 광주가 투표율이 1위 했잖아요. 네. 전국에서 네. 광역 단위로 해서. 처음에 전남이 사전 투표에서 전남이 1위, 전북 2위, 광주가 3위여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날 우리 델리민주에 가가지고 그랬다. 두고 보시라. 사전 투표 과정을 보니까 광주 분들이 투표를 미루더라. 그게 이유가 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던 그 선거 때 그랬다. 광주 분들이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을 때예요. 아침 일찍 투표를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했어요. 그거를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던데 그랬던 거죠. 예. 이번에도 그래서 보니까 본투표를 미루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저쪽 자극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런 말 안 해도 알아먹더라고 사람들이 알아먹고. 야 진짜 정청래 의원이 호남에 계속 있다가 올라와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호남 분들한테 그냥 감동받고 온 거야. 자기보다 수준이 높대. 정치적 민도가. 저 민영배 의원 지역구에도 정청래 의원 한번 나타났죠. 2번. 2번. 자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민영배 의원과 함께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와. 만세는 안 해요? 네. 만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어요. 한 번 더 하죠. 저는 이미 했어요. 또 하죠. 이재명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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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세! 원래 제가 만만세까지 했어요. 만세는 만 번 하라고 만세니까. 자, 민영배 의원의 가치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명 친문이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을 친문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소위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나는 이재명 지지하겠어 나온 사람이 민영배 의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바운더리에서는 친문지 친낙인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되게 그렇게 그런 흐름이 있었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문 청와대 출신 민영배, 이재명 지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미 이제 기초단체장 서로 하실 때부터 각별한 느낌이기도 했고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민영배 광산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게 이제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심 민심. 이재명 마음은 민영배 마음이고 이심 민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중에 제 기억에는 가장 먼저 이재명 지지선한 민영배 그리고 김우영 정도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시대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광주라서 특히 그게 그 당시에 뉴스가 됐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민영배 의원은 지역에서 굉장히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단식해가지고 힘도 없는데 저렇게 막 날이면 날마다 돌아다니시면은 자 고생하셨어요. 이번엔 고생 좀 했어요, 진짜. 우리 선거 운동원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시구원들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자기들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저게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요. 예. 밤 11시께 돼서
마지막에 네. 저 있잖아 왜 그. 저거는 공식 선거 마지막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조금 더 불구스름한 그거는 저기가 시리단길이라고 첨단에 가장 그 번화한 곳이고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마지막에 이제 상가를 돌았죠. 마지막에 돌고 나서 이제 진짜 끝내자. 더 다니면 욕 먹을 수 있다. 이제 진짜 끝내자 하고. 지금 끝낸 제가 때문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민영배 의원이 싫어하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 막판에 돌출한 이낙연 씨. 아, 이낙연 씨가 민영배 의원한테 사실 그때 한번 그때 제대로 그러니까 이낙연을 치워준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이 연설 길게 하다가 김문수 연설 시간이 10분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 참사의 주인공 이낙연을 가장 먼저 치워서 그 이낙연이 김문수 지지율에도 타격감 1도 없게 만들었던 그 주인공 민영배? 와. 아, 근데 정말 제가 반응을 안 하고 안 하려고 끝까지 참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진짜 마지막 그 장면을 보고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페북에 한번 했네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요? 괜찮아요. 어, 자, 투 낙연. 투나게 대한민국 괴물 독재국가 추락을 막아야 한다. 세밀의 이낙연 상임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 발언입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괴물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잔당 국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한편에 서서 거꾸로 말하는 저런 자기 분열적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이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고맙습니다. 그나마 손톱만큼 남아있던 연민마저 편하게 버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스스로 커밍아웃해서 내란 청산의 관역이 되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특이하고 색다른 범죄의 정치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려 합니다. 그 전날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했던 발언이에요. 이게 제가 이낙연을 선택하지 않고 이재명을 선택했던 당시에 맞죠. 결정적인 이유예요, 이게. 아, 그렇네요. 네. 아, 역시 민영배만 같아라. 그런 건데. 이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당시에 정치 철학이 이재명 당시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봤는데 분명해요. 그러니까 늘 국민 속에서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 표현은 주권자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이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공익적 사고가 분명한데 저쪽은 그게 꽝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아꼈다가 드디어 오늘 한 번 하고 이제는 안 할게요. 진짜 더 안 하려고요. 아, 사실 말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민영배 마음, 이심민심. 왜냐면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봐온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으로서 이재명 지지하기까지 그게 벌써 3년이 넘은 이야기고 그리고 3년이 아니고 5년이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 총장 때 제일 먼저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던 바로 그분. 사실 내가 봤을 때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야. 지금 민영배 의원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제가 봤을 때 민영배 의원은 아직 실감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느낌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정말 이런 날이 오네? 어쨌든 제가 대선 이전부터 우리는 이제 만났지만 2017년 제 출판 기념회 때 오셨거든요. 그 광주의 권력이라는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오셨는데 그 페북 그 배경 사진이 그거라고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감이 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제 도전을 했던 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거에 같이 뛰었던 게 지난번하고 이번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지선언을 해서 그것도 호남 출신, 광주 출신 친문에서 이낙연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뉴스가 됐던 게 그게 2021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년도 안 5년째 지금 됐는데 그 사이에 대선을 2번 치른 거예요. 이재명 대선을. 예.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정말 복장 터지는 일도 너무 많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고 어떻게 이재명을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까 쟤들이. 그 이유도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악을 써도 언론에서도 소용이 없고 검찰 애들은 계속 더 심하게 해오고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거기 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의원한테 그랬죠. 야 이런 날이 오네요. 조금 더 전에 선대위 해단식이 또 있었거든요. 오후에 선대위 해단식에서 저 뒷자리에 그 선서할 때도 제가 저 옆쪽에 안 보이는 데 있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때는 김성환 의원한테 그랬어. 옆에 백승호 의원이랑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날이 오네. 저는 사실은 야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정말 얼마나 사실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세하면서 한 2번 제가 이거 막 울먹였다니까요. 지금 우셔도 돼요. 아니 뭐 나 그래도 어른인데. 이 위원장님. 네. 민영배 손을 딱 참 잡고 꼬집어봐. 한번 꼬집어봐. 꿈인가 생시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현실인가 맞아요. 나도 한번 꼬집어봐. 꼬집어줘. 아프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로서 사실 좀 실감이 좀 안 나기도 하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욕심이 막 생기기도 해요, 조금씩. 실감 나실 거예요 이제. 야, 그러면 이제 뭐 일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국정을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는 좀 차분하게 이걸 보기로 했어요. 네. 지금 정말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저는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거운 시간일 거예요. 고민이 많은 시간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대략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잘해야 할 텐데라는. 그리고 그동안 이분이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정말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환하게 웃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참말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겁나 좋아 버려. 겁나 좋습니다. 근데 예. 내가 진짜 제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짜잘한 일에는 좀 팍팍 하는데 좀 큰 일이 벌어지면 좀 이렇게 굳어지거나 차분해지는. 저도 그래요. 진짜 큰일 생기면. 네, 진짜 오히려 큰일 생기면 차분해져. 아무렇지도 않고 차분해지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태도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가 20분밖에 안 되니까 짧아. 왜 자르세요? 오늘 같은 날은 길게 줘야지 더. 정반대로 해야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그래요. 좋아. 맞아. 본인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시면 뭐 그 자리 통통 비는데. 알았어요. 봐봐요. 봐봐. 근데 나는 이 썸네일을 만들 때 일체 고민도 하지 않았어. 개혁성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뭔 말 할지 난 뻔히 알거든. 개혁. 숨과 불에 몰아치자. 맞죠? 네, 오늘만 지나면 다행히 그런데 오늘 그 취임사의 큰 키워드가 두 개를 추리라면 정의하고 실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가 뭐겠어요? 정의가 저거거든요. 예. 숨과 불에 몰아쳐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그게 법이든 사회 문제든 뭐든 구조든 간에 이재명식으로 개혁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나중에 그렇죠. 버림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시기가 지금 취임 1년 차에 민주당이 170석 넘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못하면. 이거 사실 우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80석 줬을 때 그때 못했던 게 지금 쭉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행여라도 이 주춤거리거나 만약에 역풍을 지금 와서 고민하거나
다른 눈치를 중도 민심의 눈치를 잘못 보거나 제대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잘못 보거나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주권자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저 숨가쁘게 몰아쳐야 되는 이 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확대 재생산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 그냥 감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적절하게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해갈까. 어느 쪽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던데요. 지금 민영배 다운 것이 이런 거거든요. 민영배 다운 게 왜 그 저 천호매처럼 개혁이 맨 앞에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오늘만 해도 뭐 법사위에서 뭘 처리했네만에 벌써 컴퓨터 효과도 없이 그거 민주당이 지금 비판하는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일이면은 세계 특검법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이고 실제로 이제 민영배 의원이 가장 주장창 외쳤던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상징적인 사건, 아니 상징적인 부분 몇 가지만 개혁을 해내면 이미지는 개혁한 정부로 남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영배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 앞에서 외쳐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어디 법무장관으로 보내주실래요? 요즘 저 법조인 출신 법무장관 안 쓴다 그래서 빨리 해주세요. 혁이 죽나요? 문민동네. 이건 이제 농담이지만 그럴 거예요. 이 둘을 정말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하여튼 180석 생겼을 때 180석 줬을 때 그때의 그 의미를 이번에 보세요. 172석, 190석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집권을 하도록 대통령 선거를 이기게 해줬잖아. 이겼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이게 또 과반 이상 안 줬어요. 이 긴장감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그냥 무겁게만 하고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이 개혁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골든타임 지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낙연이 그랬잖아. 그 유명한 이낙연이. 다 그 얘기 이제 하지 말고. 되자마자 180석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 대선 나가는 꿈에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어요. 그게 스스로에게. 국민들에게 준 트라우마가 엄청나죠. 네.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청와대 들어가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이재명 정부가 1년 안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해왔던 개혁을 해내는 모습인데 그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업인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실은 늘 조심스럽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다수석을 가진 여당이 뒷받침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원내대표나 당 대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어떤 분으로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느 분이 이걸 맡아야 호흡을 맞춰가지고 한쪽에서는 또 안정감 있게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개혁을 세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런 균형을 좀 잘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정부 3년 내내 언론도 그렇고 계속 협치 노래를 불렀으니까 이번에 완벽한 협치를 좀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벌써요? 20분 하니까요. 시간이 인사하다 끝나 보네. 시간이 적절히 부족하고 좋네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주 또 보고 싶잖아. 네. 다음 주에는 시간 10분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오늘 다 정권 교체 한 날인데 지금 드려야지. 만세만 부르고 가도잉. 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부르고 가시죠. 아이고 만세만 부르고 가도. 자, 이재명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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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참 다음 주에 봬요. 너무 짧고요. 의원님, 예? 다음 주 그래 또 보고 싶다니까. 아쉬워가지고 다음 주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